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문헌은요, 간호학의 아주 거대한 뼈대를 이루는 중요한 이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아주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에 치명적인 사각지대가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단어 하나에 대한 철학적인 오해 때문이라면 믿으시겠어요? 자, 오늘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이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돌보는 시스템이 너무 기계적이고 논리적이기만 하다면 어떨까요? 지극히 인간적이어야 할 간호사와 환자의 상호작용이 만약 서로의 생각이 수학 공식처럼 딱 맞아떨어져야만 넘어갈 수 있는 체크리스트로 변해버린다면 말이죠. 오늘 다룰 자료의 핵심적인 갈등이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섹션 3. 킹의 목표 달성 이론, 그리고 현대 간호 상호작용의 기초. 이 부분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보죠. 이모진 킹이라는 간호학계의 거장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인간의 상호작용을 세 가지 유기적 체계로 딱 나눴습니다. 개인 체계, 대인 관계 체계, 그리고 사회 체계. 이렇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그녀가 만든 가장 유명한 목표 달성 이론이 바로 이 두 번째, 대인관계 체계에 아주 깊게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대인관계에서 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뭘까요? 바로 지각의 일치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문헌의 인용문을 보시면요. 간호사와 환자가 서로를 정확하게 지각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둘이 상황과 목표에 대해 완벽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논리적인 합의를 이뤄내야만 비로소 제대로 된 간호 시스템의 스위치가 켜진다는 겁니다. 아주 명확하죠? 자, 다음으로 교호작용 모형의 구조, 상호작용이 어떻게 목표 달성으로 이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다이어그램이 실제 문헌에 등장하는 킹의 교호작용 모형입니다. 화살표도 많고 좀 복잡해 보이죠? 그런데 사실 이건 병실 안에서 간호사와 환자 사이에 일어나는 그 눈에 안 보이는 상호작용들을 아주 논리적인 흐름으로 매핑해 둔 거창한 지도 같은 겁니다. 단계별로 쪼개서 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엔 간호사랑 환자가 서로를 지각하고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정신적이거나 신체적으로 행동하고 반응하죠. 이 핑퐁 과정에서 서로 소통하며 목표에 딱 동의하게 되면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드디어 최종 합의된 교호작용, 즉 트랜잭션이라는 결과에 도달하는 겁니다. 아주 체계적인 피드백 구조예요. 킹의 세계관에서는 이 교호작용이 일어났다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간호의 목표가 성취됐다는 뜻이거든요. 둘이 완벽하게 상황을 똑같이 인식했고 합의했고 그래서 환자가 만족했다. 야, 여기까지 들으면 진짜 이보다 더 깔끔하고 완벽한 돌봄 시스템이 있을까 싶으실 거예요. 그쵸? 그런데 잠깐만요. 여기서 진짜 날카로운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에 그 환자가 방금 태어난 갓난아기라면요? 아니면 의식이 아예 없는 무의식 환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아차 싶으시죠? 양방향 소통이랑 정확한 지각 일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완벽한 다이어그램에 아주 거대한 블랙홀 같은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론의 치명적 결함, 지각의 정확성이 가진 한계, 학계의 비판이 쏟아지는 곳이죠. 이 완벽해 보이는 모델은 안타깝게도 스스로 의사소통할 수 없는 환자들을 테두리 밖으로 밀어내버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신생아나 무의식 환자, 그리고 중증 정신질환자분들처럼 간호사와 논리적으로 일치하는 게 불가능에 가까운 분들이죠. 가장 취약하고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환자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논리적 잣대 앞에서는 소외되어 버리고 마는 겁니다. 물론 킹도 이런 비판에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근육의 미세한 움직임이나 표정 같은 비언어적 단서만으로도 충분히 상호작용이 가능하다고 방어했거든요. 하지만 비판가들은 단호합니다. 근육 움직임 좀 읽어낸다고 그게 진정한 소통인가요? 결국 환자를 어떤 감정이 배제된, 고정된 대상으로만 취급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람의 온기가 들어설 자리가 없는 차가운 모델이라는 뜻이죠. 존주의의 진정한 의도, 그리고 교호작용에 대한 거대한 오해. 대체 어디서부터 이렇게 꼬여버린 걸까요? 진짜 흥미로운 건 이 치명적인 오류가 단어 하나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킹이 자신의 핵심 키워드인 교호작용, 즉 트랜잭션이라는 말을 실용주의 철학자 존 듀이한테서 빌려왔거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의미를 완전히 납작하게 왜곡해버렸어요. 킹은 이걸 상호작용 끝에 툭 떨어지는 차가운 최종 결과물로 봤지만 듀이에게 트랜잭션은 그런 1차원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입체적으로 통합되는 아주 유기적이고 기초적인 바탕 그 자체였거든요. 존 듀이의 철학을 직접 한번 보시죠. 우리는 어떤 대상이나 경험을 고립된 채로 판단할 수 없다. 오직 맥락적 전체와 관련해서만 경험한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인간은 그냥 주변 환경과 1대1로 단순하게 반응하는 기계가 아니라 시공간이 쭉 확장된 맥락적 전체 속에서 숨쉬고 반응하는 유기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일치에서 감정이입으로 상상력과 연속성의 힘. 이제 이 문헌 분석의 클라이맥스이자 해결책에 도달했습니다. 이 자료는 킹의 훌륭한 간호 모델을 구원하기 위해 아주 멋진 제안을 합니다. 간호의 패러다임을 왼쪽의 차갑고 딱딱한 지각의 일치에서 벗어나 오른쪽에 따뜻하고 유기적인 협력과 감정인 모델로 완전히 바꾸자는 거죠. 듀이의 본래 개념을 다시 주입해서 두 존재의 경험을 공유하게 만들자는 게 이 문헌의 핵심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감정이입이 뭘까요? 단순히 환자를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상상력과 경험의 연속성을 동원해서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네, 동의합니다 라고 논리적인 대답을 하지 못해도 그 유기체적 경험을 함께 나누는 걸 뜻해요.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무의식 환자나 말 못하는 아기들에게도 드디어 감정적으로 연결되고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진짜 대단한 변화죠. 간호의 새로운 미래, 체크리스트에서 진정한 연결로의 전환, 이 철학적 오류 하나를 바로잡는 게 현실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리해보죠. 듀이의 철학적 통찰을 더하면서 킹의 이론은 마침내 제대로 완성됩니다. 차가운 논리를 넘어 인간적인 관계를 품게 되고요. 무엇보다 의사소통에 어려운 가장 취약한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열쇠를 얻게 되죠. 제일 멋진 부분은요, 킹이 처음에 아주 잘 세워뒀던 목표 달성 이론의 탄탄한 뼈대를 전혀 망가뜨리지 않으면서도 실제 의료 현장에 무한히 적용 가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문헌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일상과 업무로 시선을 한번 돌려볼까요? 여러분이 매일 사람들과 맺는 관계나 전문적인 상호작용들은 어떤가요? 그저 정해진 조건만 틱틱 확인하고 넘기는 차가운 체크리스트에 머물러 있나요? 아니면 상상력과 연속성을 발휘해 상대방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감정이입에 바탕을 두고 있나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에 새롭고 신선한 자극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탐구하시길 바라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